여기는 VIP 고객만 출입 가능합니다. 경비원이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을 막았습니다. 모두가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한 계약직 여직원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노인을 VIP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2살 강민서는 매일 차별과 무시 속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7천억 원의 자산 이동 상담이었죠. 탐욕스러운 상사가 그녀를 밀어내려 했고 결국 민서는 횡령범으로 몰렸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민서는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HTS 증권사 본사 28층 VIP 자산관리 라운지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렸죠.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소파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태블릿과 고급 문구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서에게 이 화려한 공간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VIP 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손가락으로 톡톡 테이블을 쳤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일어나 바 코너로 향했죠.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자 남자는 잔을 내려다보더니 설탕이 없다며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민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피비가 아니라 비서를 대하는 태도였죠. 강민서는 32살이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피비 자격증까지 땄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시작했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고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벌써 3년째였어요. 월급은 280만 원, 여기서 원룸 월세 70만 원을 내고 학자금 대출 40만 원을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민서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라운지를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오늘의 시장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죠. 정규직 PB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VIP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회장, 건물주, 자산가들이었죠. 그들은 민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석훈 팀장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그는 48살로 VIP 자산관리팀을 15년째 이끌고 있었죠. 민서가 다가가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김 회장이 오면 자신이 직접 응대할 테니 민서는 커피나 잘 가져다 드리라고 말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오 팀장은 민서를 PB로 대하지 않았어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민서는 참았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팀장의 추천이 필요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 VIP 라운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비원이 누군가를 막고 있었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도 상담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70대 중반쯤 돼 보였죠. 낡은 파란색 파카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일반 상담은 2층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VIP 상담을 받고 싶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한 여직원이 작게 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고 다른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도와드리겠다며 안으로 안내했죠. 노인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잠시 민서를 살피더니 곧 부드러워지며 고맙다고 말했죠. 민서는 노인을 창가 쪽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과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어요. 노인이 의자에 앉아 민서는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죠. 성함을 묻자 노인은 이재현이라고 답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민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했죠. 1949년생 서울 용산구 거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냐는 질문에 노인은 자산이동 상담이라고 답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자산 규모를 묻자 노인은 구체적인 금액 대신 좀 된다고만 말했어요. 민서는 아마 몇 천만 원 정도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산 이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요.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했는데 예상외로 예리했어요. 수수료가 왜 이렇게 높은지, 다른 증권사와 비교하면 어떤지,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죠. 민서는 하나하나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이유도 숨기지 않고 설명했고, 다른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담당자 변경 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도 자세히 설명했죠.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의 설명을 메모하기도 했어요. 그때 라운지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앞에 선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비서 2명이 그를 호위하듯 따라왔습니다. 라운지 직원 1명이 큰 목소리로 김 회장이 오셨다고 외쳤어요. 오 팀장이 재빨리 달려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굽신거렸습니다. 김 회장을 가장 좋은 VIP 좌석으로 안내하며 비서들에게도 인사했어요. 민서는 상담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팀장이 손짓으로 그녀를 불렀어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자 오 팀장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 회장이 오셨으니 민서가 응대하라고 했어요. 지금 상담 중이라고 하자 그는 그 노인은 나중에 해도 된다며 VIP 고객이 먼저라고 말했죠. 민서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계약직인 그녀가 팀장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녀는 노인에게 돌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다른 고객 응대를 해야 해서 곧 돌아오겠다고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서는 느낄 수 있었죠. 그의 눈빛이 차가워진 것을요. 미세하게 입술이 굳어졌고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김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김 회장은 오만했습니다. 민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손으로 대충 가리키며 지난번 펀드 수익률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민서는 재빨리 서류를 찾아 건넸고 김 회장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옆에 던졌습니다. 상담은 30분이나 걸렸어요. 김 회장은 계속 전화를 받았고 민서는 그저 옆에서 기다려야 했죠. 때로는 커피를 다시 가져다 주고 때로는 그의 비서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가끔 창가 쪽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드디어 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오 팀장이 김 회장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고 민서는 서둘러 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어려 있었어요. 괜찮다며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죠. 민서가 상담을 계속 진행하자고 하자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며 또 오겠다고 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했죠. 노인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고맙다고 말하며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그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민서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죠. 노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오 팀장이 다가와 그 노인이 뭘 상담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서가 자산이동 상담이라고 답하자 그는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하셨다고 하자 오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겠다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VIP 고객들한테나 신경 쓰라고 말했죠. 그는 돌아서며 투덜거렸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노인도 고객인데 왜 차별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민서는 퇴근하며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실망한 표정, 차가워진 눈빛, 쓸쓸한 뒷모습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민서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차별과 무시 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언제쯤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학자금 대출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라운지를 정리하고 VIP 고객들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간단한 상담을 하고 오 팀장의 지시를 따랐죠. 계약직의 삶은 반복적이고 무거웠습니다. 12월의 추운 바람이 강남 거리를 휩쓸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증권사 로비에는 화려한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 연말은 기쁜 시간이 아니었어요. 계약직에게는 보너스도 없었고 연말 평가도 없었죠. 민서는 연인 현우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2년째 만나고 있었지만 민서는 그의 집안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현우가 많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평범한 가정이라고만 했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라운지가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민서는 책상에서 투자 서적을 읽고 있었죠. 더 좋은 PB가 되기 위해 틈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죠.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노인, 이재현이었어요. 이번에는 경비원이 막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명함을 보여줬고 경비원은 고개를 숙이며 길을 열어줬죠. 민서는 재빨리 일어나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다며 어서 오라고 인사했어요. 노인은 민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했지 않냐며 다시 오겠다고 했었다고 말했죠. 민서는 노인을 지난번과 같은 창가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해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번에 못다한 상담을 이어서 하자고 했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그리고 민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자신의 자산 내역이니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자산 총액 7,245억 원.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죠. 7천억이 넘는 자산이었어요. 민서는 놀라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놀랐냐고 물었죠. 민서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우량주와 안정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목록만 해도 수십 페이지였죠.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자산을 이동하고 싶다고요. 정확히는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고 상속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죠.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7천억이라는 금액은 그녀가 평생 다뤄본 적 없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VIP 전담팀에서 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팀장께 전달하겠다고 했죠. 노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라고 강 PB가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계약직이라고 말했죠. 노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게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자신은 지위나 직함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PB는 지난번에 자신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다고요. 대부분은 자신의 돈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PB는 달랐다고요. 민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열고 자산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어떤 자산을 언제 매입했는지, 왜 이 회사에 투자했는지, 배당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 팀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민서와 노인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민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상담 중이라고 답했어요. 오 팀장이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파카, 오래된 운동화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분은 누구냐고 물었죠. 노인이 먼저 답했습니다. 이재원이라고 자산 이동 상담 중이라고 말했어요. 오 팀장의 목소리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7천억 정도 된다고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오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다시 바라봤죠. 이번에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 팀장은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VIP 자산관리팀 팀장 오석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산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했죠. 노인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자신은 강 PB와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오 팀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경험이 풍부한 자신이 맞는 게 맞다고 주장했죠.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 PB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오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객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강 PB가 상담을 받겠지만 자신이 전반적인 관리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민서를 쏘아봤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눈빛이었죠. 오 팀장이 가고 난 후 민서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께서 관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민서는 팀장이 경험도 많고 자신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민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민서를 믿는다고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오후 내내 이어졌어요. 민서는 노인의 자산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어떤 자산을 먼저 정리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지요. 퇴근 시간이 됐을 때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했죠. 민서는 그동안 최선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이 나가고 난 후 민서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7천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죠. 그때 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말했죠.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 팀장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안이 밀려왔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오 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7천억짜리 고객을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만났지 않냐고 추궁했지만 그때는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했죠. 오 팀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7천억을 혼자 관리하겠다는 거냐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서류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요. 알겠냐고 물었죠.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서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안이 더 커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오 팀장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천억이라는 거액, 노인의 신뢰, 오 팀장의 위협적인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민서에게는 그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 마음에도 오늘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자라날 거예요. 다음 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노인의 자산 이동 계획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7천억이라는 거액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오 팀장이 계속 간섭했어요. 모든 서류를 검토하겠다며 가져갔고 민서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수정한 버전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했죠. 노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여전히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민서는 노인을 맞이하며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자산 이동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이었어요.
1단계는 유동성 자산 정리, 2단계는 주식 및 채권 이동, 3단계는 부동산 정리였죠. 노인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잘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했죠. 계좌 이동 경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계획서는 단순했거든요. 하지만 오 팀장이 수정한 버전은 달랐어요. 계좌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하게 돼 있었죠. 민서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중간에 필요 없는 경유 계좌들이 여러 개 추가돼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애초 계획과 달랐죠. 민서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 경유 계좌들은 무엇이냐고요? 민서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팀장이 수정한 부분이라고요. 하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상담이 끝나고 노인이 떠난 후 민서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 팀장이 수정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계좌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니 이상한 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중간 경유 계좌들 중 하나는 해외 계좌였어요.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가 불분명했죠. 또 다른 계좌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경로를 만들었을까요? 민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가 일찍 출근해서 오 팀장을 기다렸어요. 9시가 되자 오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산 이동 계획서의 경유 계좌들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냐고요. 오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세금 최적화를 위한 거라고, 계약직이 이런 고급 기법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말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신다고 말했어요. 좀 더 단순하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죠. 오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객이 뭘 알겠냐고, 전문가인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날 오후 민서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 팀장 몰래 서류를 복사해서 분석했어요. 계좌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했죠. 며칠간의 조사 끝에 민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간 경유 계좌 중 하나가 오 팀장 본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리고 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설계돼 있었죠.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횡령이었어요. 오 팀장이 노인의 7천억 중 일부를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죠. 민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팀장을 고발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계약직인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고민 끝에 민서는 결정했습니다. 노인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노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따로 만나고 싶다고요. 노인은 알겠다며 내일 오후에 증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노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오 팀장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카페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였어요. 민서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오 팀장이 수정한 계좌 이동 경로, 중간에 끼어든 페이퍼 컴퍼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흐름까지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어려 있었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게 PB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요. 노인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민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팀장에게 들키면 끝장날 것 같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요. 민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했죠. 민서는 카페를 나와 증권사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죠. 그런데 증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민서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민서가 자리에 앉자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팀장이 찾는다고 회의실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 팀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복사했던 그 서류들이었어요. 오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라고요.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한 걸까요? 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가 회사 기밀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했다고, 이건 해고 사유라고요. 아니,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횡령이라니요. 자신은 오히려 횡령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오 팀장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서의 이름으로 된 가짜 계좌 개설 서류였죠. 그리고 자금 이동 지시서에도 민서의 서명이 위조돼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하다고, 민서가 노인 고객의 자산을 횡령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정교했죠. 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요. 첫째,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 둘째, 경찰에 신고당하고 범죄자가 되는 것.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고 누가 계약직인 자신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죠. 민서는 자리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3년간 일했던 이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민서는 건물 뒤편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범죄자 누명까지 썼어요. 누가 이제 자신을 믿어주겠어요? 누가 자신을 고용하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죠.
노인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어줬어요. 한참 후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한 곳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명함을 건넸어요. 민서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신화그룹 본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서는 원룸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일자리를 잃었고 범죄자 누명을 썼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인 현우가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부모님께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어요. 오후 2시쯤 민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하지만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노인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2시 40분 민서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화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엄청났습니다. 6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죠. 입구에는 신화그룹이라는 금색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고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기둥들,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민서는 노인이 준 명함을 보여줬죠.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재빨리 전화를 걸더니 공손하게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회장실 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벽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비서가 민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앞까지 안내했어요. 큰 나무 문 앞에서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숨을 멈췄어요. 넓은 회장실 안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파카가 아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의 연인이요. 민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했어요. 신화그룹 명예회장 이재현이라고요.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다고요. 그럼 낡은 파카는요? 왜 그런 옷을 입고 증권사에 온 거죠?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손자 현우가 2년 전부터 민서와 교제하고 있다고요. 상속을 앞두고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많이 봤다고 했죠.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꼭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셔서 민서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요.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지난 2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현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다만 집안을 숨긴 것뿐이라고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발견한 건 민서의 진심만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어요. 오 팀장의 횡령 계획 전모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민서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였어요. 오 팀장은 7천억 중 50억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죠. 이미 비행기 표까지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서 덕분에 거액의 자산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막았다고요. 만약 민서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큰 손실을 입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이었어요. 자신이 옳았다는 것,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은 사람을 믿지 못했다고요. 돈이 있으니 모두가 자신을 이용하려 들었다고 말했어요. 10년 전에는 외아들마저 사고로 잃었다고 했죠. 그 후로 세상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고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고요. 7천억 앞에서도 정직했고 해고 위기에서도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손자 곁에 있다니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 팀장은 오늘 오전 횡령 미수와 서류 위조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죠. 그리고 민서에게 제안했습니다. HTS 증권사는 그만두는 게 맞지만 신화그룹에서 새로운 자리를 준비했다고요. 윤리경영팀 팀장직이었어요. 월급은 지금의 3배였고 정규직이었죠.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뀌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40년간의 고독이 조금 거쳐 보였어요. 회장실을 나온 민서와 현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우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민서는 괜찮다고 말했죠. 오히려 자신이 시험을 통과해서 다행이라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까지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가자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신화그룹 윤리경영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회사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민서가 HTS 증권사에서 겪은 일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민서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죠. 최근 한 지사에서 제보된 회계 부정 사건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이재현 회장, 현우, 그리고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약혼식 날 찍은 거예요. 민서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계약직 PB였던 자신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줄이요. 하지만 민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옳은 일을 위해 싸웠어요. 돈과 권력이 생겼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서는 사내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임원 식당이 아닌 일반 직원 식당이었죠.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평범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민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함께 밥 먹자고 했습니다. 신입사원은 놀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며 민서는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요. 신입사원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상사가 너무 권위적이라고 가끔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털어놓았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윤리경영팀으로 제보하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꼭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신입사원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민서는 이재현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정기보고 시간이었죠. 회장은 민서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서는 지난 한 달간의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건수, 해결된 사건,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가 끝나고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행복한지요? 갑자기 바뀐 삶이 힘들지 않은지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물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했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서 덕분에 회사가 많이 변했다고요.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제보하기 시작했고 부정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민서의 신뢰 덕분이라고 했죠.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라고요.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회장실을 나오며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HTS 증권사 건물도 보였죠. 6개월 전 그곳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했던 그날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민서는 현우와 약속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죠. 현우가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민서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답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식을 원한다고 말했죠.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은 민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서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6월의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가끔 꿈 같다고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라고요. 현우가 답했습니다. 꿈이 아니라고요. 민서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거라고 말했어요. 정직하게 살았고 원칙을 지켰고 용기를 냈으니까요. 민서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가정을 꾸릴지, 어떻게 살아갈지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물론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마음만은 평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옳은 일을 하고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잘 지키고 직원들을 아끼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2025년 9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민서와 현우의 결혼식 날이었죠.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그는 손자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아내를 잃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요. 10년 전 아들을 잃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다고요. 하지만 민서를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요.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민서가 그것을 보여줬다고 이제 안심하고 손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했죠. 식장에는 박수가 울렸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HTS 증권사 시절의 동료들도 몇 명 왔었죠. 그들은 민서를 축하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겸손했어요.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여러분도 원칙을 지키며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민서는 회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회장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자신에게 다시 가족을 선물해줘서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민서와 현우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제주도로요. 작은 펜션을 빌려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바닷가를 걸으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계약직 PB로 차별받던 시절,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을 만났던 날, 7천억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횡령범으로 몰렸던 억울함,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날까지요.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어요.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신뢰와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제주도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민서와 현우는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재원 회장이 민서에게서 본 진짜 가치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외모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진심은 통합니다.